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입니다. 이번에는 엄마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이론 시리즈 10번째로 삼각함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처음 접하는 삼각비, 나아가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형태와 공식만 외웠을 때 복잡하기만 다가와 왜 이딴 것을 배우지? 했던 내용들이 올바른 이해를 통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함수는 골치 아프게 왜 배우는 걸까? 라는 의문을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알고 나면 그렇게 골치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신기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 도형을 배울 때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을 주로 다루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네, 모든 도형은 삼각형으로 잘게 쪼갤 수 있고, 그래서 각 부분이 되는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면 결국 전체 도형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처럼 임의의 삼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내린다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직각삼각형이 삼각형보다 더 기본 도형인 셈입니다. 따라서 임의 도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도형으로서 삼각형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 직각삼각형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감을 잡고 있는 사람도 계실 것입니다. 삼각함수 이야기한다더니 왜 직각삼각형에 대해 배경을 까는 거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하고요. 네, 바로 삼각함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삼각함수란 삼각비를 확장하여 함수로 표현한 것이므로 삼각비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삼각비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측의 그림에서 직선 L상의 세 점 A1, A2, A3로부터 만들어지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 삼각형 OA1H1과 삼각형 OA2H2, 그리고 삼각형 OA3H3는 서로 닮음입니다. 모두 직각을 가지고 있고 각 A와 H가 공통이므로 A의 닮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닮은 도형이란 하나의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모양 같은 도형을 뜻하므로 닮음의 성질에 따라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게 됩니다. 따라서 모양이 같은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각 변들의 비로 정의되는 삼각비는 모두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측의 그림을 참고하면 사인을 뜻하는 빗변물의 높이는 작은 삼각형에서는 C분의 B인데 큰 삼각형에서는 KC분의 KB가 됩니다. 이를 약분하면 C분의 B로 같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을 뜻하는 빗변분의 밑변, 즉 C분의 B와 탄젠트를 뜻하는 밑변분의 높이, 즉 A분의 B 또한 모두 같습니다. 즉 닮은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는 어느 것이든 모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즉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삼각비를 알면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되어지므로 나머지 종류의 삼각비 또한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삼각비를 한 가지로 정의해 쓰지 않고 복잡하게 세 가지로 달리 정의해 쓰는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상황에 맞는 사용상의 편의성 때문일 것입니다. 직각삼각형에 어느 변이 주어질지 모르니 다른 변의 길이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정의하는 것이 편리할 테니까요. 이렇듯 삼각비가 같다면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서로 같음을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지난 9번째 강의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이를 대방향에서 해석하면 직각삼각형의 모양이 다르면 삼각비의 값이 서로 다르다가 됩니다.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하나의 대상 또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면 이렇듯 원방향과 대우방향, 양방향에서의 인지가 어느 것이든 낯설지 않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럼 대요 방향에서의 내용을 형성해보죠. 즉 우측의 그림에서 삼각형 OH2A2와 삼각형 OH2B2 그리고 삼각형 OH2C2는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세 직각삼각형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삼각비 중 탄젠트를 가지고 비교해보면 공통밑변 OH2의 높이만 A2, B2, C2로 서로 다르므로 이 세 삼각형의 탄젠트 값은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값이 주어지든 하나의 삼각비를 알면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각함수는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하는 함수적 표현 방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삼각함수의 도입은 임의의 도형에 대한 함수적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는 데에 그 1차적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원과 연동하여 주기적인 파동의 연구 등 수많은 응용 분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실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함수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삼각함수의 실제 활용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량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물에 대한 실제 높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총 몇 층인지 그리고 한 층의 높이가 얼마인지 안다면 계략적인 높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보를 모르더라도 닮음, 즉 삼각비를 이용하면 실제 건물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나타난 그림처럼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건물의 양끝에 직선을 긋고 그 사이의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위치에서 건물까지 직선거리 x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므로 삼각비, 탄젠트 값이 서로 같게 됩니다. 즉 탄젠트 세타는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a분의 b와 큰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는 x분의 y가 서로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직각삼각형으로부터 탄젠트 값 a분의 b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높이 y는 x 탄젠트 세타, 즉 a분의 bx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b에다가 닮은 b a분의 x를 곱하는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응용하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결정된 삼각형의 나머지 정보를 구할 때입니다. 삼각형의 결정 요소 아시죠? 합동조건으로 알려진 SSS, SAS, 그리고 ASA 말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 ASA 조건으로, 즉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을 가지고 하나의 삼각형을 그린 경우 이미 정해져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라는 호기심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을 위한 삼각함수의 기본 정리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j 법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이론들을 연결하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미리 겁먹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인 법칙입니다. 이 정리는 삼각형의 각 꼭지각의 사인 값분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이 법칙이 왜 유용한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SA 조건으로 삼각형이 주어진 경우 아래의 그림과 같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각형은 이미 결정되었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선분 AB나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고자 한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각 B와 각 C가 알려져 있고 삼각형의 내각이 180도이므로 각 A의 크기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등식을 세우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C분의 C가 되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가 되므로 각각의 길이 B와 C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누군가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네요. 특수각이 아닌 일반각에 쌓인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요. 물론 상함수표나 계산기가 있으면 쉽게 그 값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없더라도 우측의 그림처럼 빗변의 길이를 1로 가진 해당 각도를 가진 직각삼각형을 그려본다면 어렵지 않게 근사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이 빗변분의 높이인데 분모인 빗변의 길이가 1이 되면 높이가 바로 사인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빗변의 길이가 1cm인 것이 너무 작아서 그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옆배로 확대한 닮은 직각삼각형으로서 빗변의 길이가 10인 것을 그려서 높이를 잰 후 다시 10분의 1을 곱해줘서 계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코사인과 탄젠트의 근사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밑변분의 높이인 탄젠트 값을 구할 때는 분모에 해당하는 밑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높이를 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사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인 법칙에 ER이 더 껴들어갔네요. 이게 뭘까요? 네, R은 원의 반지름을 뜻하는 대수로 바로 주어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뜻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 ER 부분을 빼먹은 채 앞에 부분만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이나 변의 길이를 구하는 데는 익숙하게 사용하더라도 막상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반지름이 사인 법칙이 왜 성립하는지 보여주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단 sin a분의 a가 ER인 것을 목표로 하여 퍼스트 사고 과정에 따라 주어진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내용 형성화 단계에서는 주어진 내용을 구체화하여 구체화된 내용을 하나의 작업대 위에 같이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우선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니 삼각형 ABC에 외접원을 그려 형성합니다. 그리고 삼각비의 사인이 사용되어 있으니 직각삼각형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원에서 직각은 지름면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지름을 가지는 원주각을 표시합니다. 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타난 사실로부터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합니다. 각 A와 각 A-는 공통연 BC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서로 같습니다. 그리고 각 A-CB는 지름면 A-B에 대한 원주각이므로 직각이 되는 것입니다. 스텝 2. 목표 구체화 단계에서는 목표식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것을 찾습니다. 주어진 목표식은 sin A 꼴 ER분의 A로 형태를 바꾸어 볼 수 있는데 이는 ER, 즉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텝 3. 이론 적용 단계에서는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필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작업대 위에 나타난 내용에서 지름면을 가지는 직각삼각형을 찾아보니 삼각형 A-BC가 금방 보입니다. 이는 주어진 조건들을 잘 표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직각삼각형 A-BC는 빗변이 ER이고 각 A-를 기준으로 높이가 A이므로 sin A-는 ER분의 A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A-와 각 A는 공통연 BC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서로 같기 때문에 sin A 또한 ER분의 A가 되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 형성화를 잘 진행하니
의외로 증명 과정이 어렵지 않게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각에 대한 것 sin b분의 b와 sin c분의 c 또한 열과 같다는 것도 쉽게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개괄적인 사인 법칙에 관한 초기 이론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예를 든 삼각형이 ASA 조건으로 주어질 경우와는 달리 SSS 조건이나 SAS 조건으로 주어질 경우에는 각이 주어지지 않거나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아 사인 법칙만으로는 나머지 사항들을 쉽게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은 코사인 제2법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사인 제2법칙에 주어진 식 그대로를 보면 삼각형의 결정요소 중 SAS에 해당하는 정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변과 그 사이각으로 이미 결정된 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변형하여 다른 측면에서 알아보면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이것은 삼각형의 결정요소 중 SSS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즉,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ASA에 대해서는 사인 법칙을, 그리고 SAS와 SSS를 위해서는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함으로써 이미 결정된 삼각형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다른 변의 길이 및 각의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익각인 각 A가 90도 일대에 대한 코사인 제2법칙의 특수한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즉 각이 90도이면 코사인 값은 0이 되어 코사인 제2법칙은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코사인 제2법칙이 성립되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의 정리 증명을 위해 퍼스트 사고 과정을 따라 접근해 봅시다. 정리 자체가 양변의 길이와 낀 각의 형태로 주어진 삼각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반 조건들과 더불어 우표식의 형태 또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삼각비가 이용되어 있음을 실마리로 하여 꼭 지점에 의해서 변 BC의 수선을 내려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BC의 길이 A는 수선으로 갈라진 두 쪽 변의 합이 되므로 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가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꼭지점 BC에서 대응변의 수선을 내리고 변 AB와 변 AC의 길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B는 A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가 되고 C는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런데 목표식이 제곱의 형태이므로 목표식에 맞춰 각 식의 양변에 A와 B와 C를 각각 곱하여 A제곱, B제곱, C제곱 형태를 만듭니다. 여기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만들어진 식들을 목표식에 따라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나옵니다. 어떤가요?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요? 다음은 코사인 제2법칙에 대한 초기 이론 지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식의 형태에 맞추어 방정식을 연립하는 방법으로 증명하였지만 벡터를 이용하면 더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답니다. 이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형상화 수학, 고등수학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값을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는 반지름 1인 단위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위의 임의의 점 P에서 X축의 수선을 내리면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Y좌표 값은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되므로 바로 사인 세타가 되며, 마찬가지로 X좌표 값은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되므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y = 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주상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점을 따라가면서 주어진 각도 세타에 대한 y값을 좌표상에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사인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인 함수는 일정한 구간마다 반복되는 파동 형태의 주기함수입니다. 다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때 유의할 점은 사인 함수는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인 y = x 직선의 값을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그럼에 따라 변화하는 사인 함수의 값을 방법을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도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는 반지름 1인 단위원을 이용하여 그립니다. 다만 y좌표 값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의 밑변인 x좌표 값을 가지고 그리는 것입니다. 밑변이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y = 코사인 세타의 그래프는 원주상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점을 따라가면서 주어진 각도 세타에 대한 x값을 좌표상에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좌측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형태이므로 마찬가지로 일정한 구간마다 반복되는 파동 형태의 주기함수입니다. 따라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할 점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와 같이 대응하는 지점에서 접선인 기울기가 -1이나 1인 직선의 함수값을 절대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위원의 x값을 코사인 값으로 생각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연스럽게 인식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변화하는 코사인 함수의 값을 방법을 일일이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인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도 원점을 중심으로 가지는 반지름 1인 단위원을 이용하여 그립니다. 다만 빗변의 크기가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밑변의 크기가 1이 되어야 하므로 점 P가 형성하는 직각삼각형을 확장하여 만들어진 밑변 1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점 P의 y좌표 값이 바로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y = 탄젠트 세타의 그래프는 원주상에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점을 따라가면서 주어진 각도 세타에 대한 확장된 점 P의 y 값을 좌표상에 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과는 달리 연속적인 파동 형태의 곡선이 아니라 끝없는 S자 형태이며 일정한 주기로 불연속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 함수와는 반대로 원점에서의 접선인 길과 1인 y = x 직선의 값을 항상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이러한 과정을 생각하면서 자꾸 그리시다 보면 그리 오래지 않아 어느 순간인가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인삭되며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삼각함수가 좀 쉽게 느껴지시나요? 머릿속에 올바른 지도를 갖추고 적용하면서 익히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다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하다 보면 금방 재개되어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공부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중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